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260페이지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1번하고 2번 문제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상대의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저당권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건물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어요. 아니면 공영징수가 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위험이 생기냐면 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건물이 없으니까 저당권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요. 목적물이 훼손됐다 그러면 훼손된 범위에서 저당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요. 공용징수 여러분들이 등기법, 공시법 수업을 들으시면 배우시게 되는데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등기관이 그 담보 목적물에 있는 모든 권리를 직권으로 다 말소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도 공용징수 수용이 되면 직권으로 말소될 위험에 처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뭐 할 위험이요?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다행히 돈이 생기게 돼요.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했는데 화재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불을 질렀으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뭘 받게 돼요?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거든요. 이러한 가치 변형물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당권자인 을이 요 돈이 지급되기 전에 만약에 압류를 한다면 요때는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요 금전적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이게 개념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권리는 뭐가 있느냐? 저당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물상대위가 인정되고요. 우리가 저번 강의 때 했던 전세권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이 돼요. 유의하실 것은 세 번째,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일반 채권자가 압류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물상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가 꼭 압류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우리 최근에 이제 가장 시험이 핫한 부분인데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돼요.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전혀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갑이 요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을 때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리더라도 저당권이 뭐 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요. 이 개념하고 이 세 가지까지 좀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물상대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죠.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종성에 따라서 주된 권리인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인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겠죠. 2번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다. 따라서 주된 권리가 이전된다면, 주된 권리인 채권이 이전된다면 담보물권도 어떻게 해요? 쫓아서 함께 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3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X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야지만요?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지만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 담보 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걸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을 빌려주고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반으로 주느냐? 그건 아니다.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그 담보물권은 어차피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5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물상대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요. 2번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다음에 담보물권 중 물상대위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딱 나오죠. 답은 뭐죠? 3번이고 질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질권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됩니다. 그죠? 3번 다음 중 민법상 담보물권의 일반적 성격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처음 보자고요. 불가분성 뭐라고요?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 목적물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치는 성질 인정됩니다. 2번 부정성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부정성. 수반성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간다. 인정되죠. 5번 물상대위성 인정되죠. 그죠? 물론 유치권 같은 경우 인정되지 않지만 답은 뭐죠? 4번 유통성입니다. 유통성이라는 것은 담보 물건만 따로 거래한다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는 부정성, 수반성을 인정해요. 따라서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 물건도 함께 이전돼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담보 물건만 따로 거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유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일정한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가 없지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든지 아니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2번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죠? 3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걸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합니다. 4번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에 관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치권자도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5번 우선 변제권이 있다. X죠.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게 뭐라고요?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은 있어요. 그죠? 3번 유치권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입니다. 아주 잘 된 형태의 질문인데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행사하지 않고 권리를 방치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 채권 행사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명문으로 채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한다는 이유로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뭐는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채권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중단된다 X예요. 이것과 함께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런 지문도 많이 나와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것도 뭐예요? X예요.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채권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유치권을 행사하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든 그것은 채권 자체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뭐가요?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의한 반환 신고권 인정되지 않고요.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돼서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점유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넘기셔서 6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인도는 거절할 수 있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질 않아요. 따라서 우선 변제받지 못하고요.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건 가능해요. 조심할 것은 유치권을 이유로 직접 채무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로서까지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약정 담보 물권이 아니라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따라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라는 말은 맞고요. 계속 보시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권이 아니라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3번 유치권도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부종성과 수반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도 맞네요. 4번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X죠. 자, 유치권자는 뭘 하면 돼요? 점유를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자, 7번 유치권에 관하여 틀린 것이 나오는데 1번이 답입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과 유가증권이에요. 따라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야죠. 근데 지문에서는 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부동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지문들은 반복적이네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4번지를 보자고요.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계 수리비를 안 준다면 약정이 없더라도 시계 수리점 주인은 유치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저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시계 맡기면서 사장님, 제가 우리 사이에 제가 치사하게 시계 수리비 안 준다 그래서 그거 유치권 같은 거 행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좋다라고 약정을 했다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죠? 4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주 잘 나온 형태의 지문이네요. 9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은 잘못된 것은인데 1번은 불가분석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요.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요? 맞는 질문이죠. 3번 주의 의문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되고요. 4번 유치권자에게는 경매의 권리가 없다. X죠.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매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간이 변제 충당권에 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10번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아무 채권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목적물과 채권 간에 결련성,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째, 그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은 유치권이 성립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필요비 유익비예요. 1번,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대하여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번은 답이 아니에요. 자, 왜냐면 또 다른 요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십시오라고 청구했더니 법원에서 상환기간 한 달 후에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된 것이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1번은 뭐죠? 아니네요. 2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요. 아, 유익비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다. 이것도 아니네요. 자,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돼요. 만약에 그 점유가 위법한 점유라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대요. 그러면 위법한 해지가 아니라면 적법한 해지가라면 임차인은 나가야죠. 임대인에게 반환해 줘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했다면 이것은 위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3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또 필요비 나왔네요. 이것도 근데 답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 있죠. 이 사람은 필요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필요비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네요. 4번,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이제 감 오시죠? 자, 유익비인데 적법한 점유여야 되거든요. 횡령한 자, 적법한 점유가 아니에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네요. 5번, 질권자가 질문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자, 질권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뭘 생각하시면 되죠?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전당포에다가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담보로서 제 반지를 잡아두게 되는데 그 전당포 주인이 갖게 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질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도 만약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유치권을 또 별도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질권자도 점유하고 있고 그 사람이 점유는 위법한 점유가 아니라 뭐죠?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5번입니다. 1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1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2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나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너무 또 어렵네. 자, 누구에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물론 유치권도 물권이고 물권으로서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유치물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3번.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4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하고요. 5번.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에 관하여도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의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해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법률의 해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원상 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그 의미를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도 중요한데, 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쌍무계약의 내용인 경우에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인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임대차 보증금은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네가 나한테 보증금 안 주면 목적물 못 돌려주겠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권리금도 그것도 계약으로 정해지는 거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 지문인데, 자, 임대차 계약이 뭐예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차임을 안 줘요. 그러면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을 위반한 거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을 계약 내용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차임을 못 주겠다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뭐에 될 수는 없냐면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2번.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까지 맞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는 없죠? 우선 변제권은 없잖아요. 이때의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란 말은 뭐죠? 돈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에 해당한다. X네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유치권은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그 자체를 이유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면 시간을 많이 가게 된다. 왜냐하면 경락받은 사람에게 직접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지문도 물론 맞는 지문이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13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번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이런 얘기죠.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자, 시계 수립입니다. 오늘 시계를 수리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시계 수리공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채권이 생긴 거죠. 근데 수리비는 언제 받기로 했냐면 보름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생겼더라도 아직 뭐가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수 있다. X다. 유치권이 성립하고 행사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따라서 채권이 이미 성립했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X죠.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법원에 의한 상환기간의 허여가 인정될 때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유익비를 지출했고 오늘 반환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죠? 법원에다가 상환기간을 허여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한 달 후에 돈을 갚아라 라고 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성립했던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해야 되겠죠. 3번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유치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만 하면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가 돼요?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승낙을 얻어야지만 타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 거고요. 타인에게 승낙 없이 임대했다면 차임을 받을 수는 없겠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치권을 유치하여 반환하지 않는 것은 피담보 채권의 행사이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다. X입니다. 그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자, 우측에 심화 사례 문제에서 1번 문제가 나오죠. 이 유치권에 대해서는 사례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전형적인 문제고요. 이거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1번 갑은 X건물 임차한 갑의 X건물 임차료는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까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존비는 필요비고 개량비는 유익비니까 보존비, 개량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거는 매매대금인 거죠. 따라서 매매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는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외상대금은 매매대금 채권이죠. 따라서 유치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2번 수리비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3번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담보를 제공할 수는 없고요. 4번 유치권자에게 뭐죠? 경매권이 인정이 되고요. 5번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기를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맞죠? 2번 을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에서 뭐 해야 돼요? 점유해야 되고요. 4번 을이 보존행위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정당한가요? 자, 유치권자는 보존행위로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거니까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과실 없이 X건물이 소실됐어요. 아, 목적물이 멸시됐네요. 자, 그러면 뭐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물상대위가 떠올려야 되는데 물상대위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은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을에 걸리는 갑의 화재보험 청구권에 의해 미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사례를 만들 때는 아주 잘 넣는 지문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